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임송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0.98명으로 한 명도 되지 않는 이 수치는 세계적으로도 아주 낮은 출산율이라고 합니다. 정말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죠.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또 워킹맘의 고민처럼 우리 사회복지정책도 아직 부족한 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실제 아이를 갖고 싶어도 신체적으로 임신이 어려운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올해 서울시에서는 한방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1974년 4월 이후 출생 여성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고요. 서울시 한의사회나 가까운 보건소로 문의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현재는 강남, 강북, 관악구 등 12개 구에서 먼저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아기를 가지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한 노력 당연히 계속되어야겠죠?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서울시 영등포구 광덕 안정한의원 김경민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를 함께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김경민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피부의 질환인 건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건선이란 건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인가요? 네, 이제 이 건선이라는 것은 육안으로 봤을 때 피부가 붉어지는 홍반의 증상과 하얀 색깔 각질이 일어나는 인설의 증상, 그것들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증상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장기화됐을 때 피부가 두꺼워지는 태선화 증상이 있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팔꿈치라든지 무릎, 엉덩이 아니면 이제 두피 같은 자극을 많이 받는 부위에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피부 질환과 다르게 이제 정상 피부와 이제 병이 걸린 그 병변의 부위가 굉장히 경계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 건선이라는 것은 임상 양상에 따라서 이제 물방울 건선, 판상 건선, 논본성 건선, 박탈성 건선, 건선 관절염 등 다양한 임상 양상을 보이고요. 또한 이제 손 발바닥에만 이게 국소적으로 농포가 이제 존재하는 국소 농포성 건선도 우리가 건선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 건선이라고 지금 말씀해주신 특징을 보니까 약간 아토피랑도 비슷해 보이는데 네. 아토피라고 봐도 무방한가요? 이제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제 건선과 아토피가 조금 비슷해 보이지만 이제 건선이 아토피다라고 이렇게 뚜렷하게 말을 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이게 건선이냐 아토피냐라는 어떤 다른 차이점을 두고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건선이든 아토피든 전신적인 어떤 염증성 질환으로 보고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게 좀 증상이 심해지면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조금 더
피부에 질환을 일으키나요? 네, 이제 건선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10% 정도 이상, 그러니까 전체 피부의 10% 정도 이상이 침범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중증도의 어떤 건선으로 보고 지속적인 관찰이라든지 우리가 병원 치료가 필요하고, 근데 이 건선이란 질환 자체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지속적인 관심과 어떤 병원 치료가 필요하고요. 근데 이 건선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하게 어떤 피부 질환이 아니라 면역 질환으로 보고 최근에는 많이 이제 치료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 곳에만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전신적으로 생기는 것, 또한 그 건선이란 피부 질환, 피부 증상뿐만 아니라 관절염이라든지 특히 또 이제 대사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심근경색이라든지 중풍과 같은 심혈관계의 어떤 질환의 발병이 같이 일반인보다는 그 증상 빈도 자체가 높다 보니까 전신적 염증성 질환이다라는 이제 관점을 가지고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뭔가 건선이다, 뭐 피부 질환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네네. 이게 뭔가 약간 피부가 건성인 사람이 조금 더 잘 생길 것 같다, 뭐 네. 이런 예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실제로 네. 그런가요? 어떤 아니요. 특징이 있나요? 이제 건선의 어떤 피부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피부가 건성이라 이름이 좀 약간 건자가 들어가니까 네. 이렇게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이제 건성인 사람이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건선 자체가 얼굴에만 좀 주로 잘 생기는, 얼굴이나 이제 두피 쪽 이제 상부에서만 가장 많이 생기는 사람들, 우리가 지루성 피부염이랑 구별을 해야 될 정도로 얼굴이 약간 이제 지성인 것과 건성인 것과 상관없이 이 건선은 이제 발병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좀 건선이 잘 발생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죠? 네, 이제 건선의 발병의 빈도 자체는 뭐 종족간이든 아니면 인종이든 아니면 지리적 위치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긴 해요. 그래서 근데 전체 인구당 건선의 발병 빈도 숫자를 퍼센테이지로 보자면 0.5%에서 4.6%까지 이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한다. 100명 중에 한 5명까지가 건선 환자라고 보면 되는데요. 네. 인종적으로는 백인에게서 많이 생기게 되고, 위도가 높은 고위도 지방의 추운 지방에서 좀 이런 환자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동양권, 이제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한국, 홍콩 이런 지역에서는 1% 미만으로 보고 있고요. 한데 이제 한국에서는 정확한 통계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추정상, 임상적 추정상 100명 중 1명이나 2명 정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고요. 앞으로 하지만 이게 면역 질환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발생 빈도는 점점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잘 보기 힘든 병이라서 그렇죠. 네. 뭔가 내가 좀 얼굴에 뭐 붉은기가 돈다거나 네네네. 이랬을 때 이게 건선인지 이걸 잘 그쵸. 알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좀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전형적인 건선은 딱 봐도 경계가 뚜렷하고 붉고 흰 색깔 이제 비늘 같은 이너래 그 생선 비늘 네.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전형적인 건선 병변 같은 경우에는 육안으로만 봐도 우리가 이제 피부 소견만으로도 봐도 이게 확진을 할 수 있어요. 건선이다. 근데 이게 초기가 되거나 굉장히 만성적으로 됐을 때는 어떤 피부 병리적 조직 검사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네. 이유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굴이나 두피에만 병변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지루성 피부염과 고별을 해야 되고, 몸통에만 있을 경우 이제 체부백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홍반성 루푸스 아니면 이제 만성 단순 태성과 같은 것과 감별이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건선성 홍피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자리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게 백혈병이에요. 근데 이제 림프절 종대와 더불어서 피부가 이제 붉게 되는 그런 것과 이제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경우에 이제 감별 진단을 위해서 조직 검사를 실시하게 되고요. 병변의 형태에 따라서 이제 뭐 판상이라든지 관찰부라든지 홍피증 등으로 나눌 수는 있는데, 어쨌든 진단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증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단이 어렵지가 않고요. 이게 뭐 초기라든지 만성적으로 진행됐을 때는 조직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좀 만성이 되기 전에 좀 빨리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그리고 또 아까 뭐 건선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네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종류별로 좀 증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제 건선에서 이제 제일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판상 건선이라고 해서 이제 네. 평평한 판 같은 어떤 모양을 띠고 있다라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네. 이제 이 주위와 경계가 굉장히 뚜렷하고 정상인 피부와 그다음에 붉은색을 띠고 이제 물고기의 비늘 같은 것들로 덮여 있고, 특히 이제 대칭적으로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쪽에 있는 네. 손에 많이 발생했다. 그럼 우쪽에도 똑같이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게 있고요. 이런 어떤 만성적인 이 판상 건선이 만성적으로 흘러갔을 때 우리가 그냥 심상성 건선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심상성 건선이요? 심상성 건선이라고 네. 부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또 두 번째로 이제 판상 건선 말고 관찰부 건선이라고 하는데 이 말 그대로 이제 사이가 이제 마찰되는 부분에 건선이 많이 발생된다고 해서 뭐 사타구니라든지 겨드랑이 부분 같은 피부가 겹치는 부분에 건선이 발생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 관찰부 건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또 물방울량 건선이라고 해서 모양이 이제 물방울처럼 생긴 건선은 우리가 이제 상기도 감염이라든지 우리가 피 검사를 했을 때 연쇄상 구균이 그러니까 우리 연쇄상 구균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항체 ASO 수치가 굉장히 높아진 이후에 전신적으로 이제 물방울 모양의 어떤 건선의 형태가 띄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건 약간 중증도의 건선인데 네. 농포성 건선과 건선 홍피증이 또 나뉠 수가 있어요. 이제 농포성 건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판상 건선과는 다르게 좀 잘 보이지가 그러니까 흔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드물게 건선의 이제 급성 형태로 손이나 발바닥 같은 것에 이렇게 농이 이렇게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급성으로 오는 경우에는 우리 감기 걸렸을 때 오는 증상 있죠. 오한이라든지 발열이라든지 막 몸에 힘이 없고 통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전신 증상이 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급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또 아까 이제 건선 홍피증 같은 경우에는 전신 피부에 걸쳐서 이제 붉은색 피부와 인설이 동반돼서 나타나는데 이제 인설이 이제 굉장히 심한 경우에 이렇게 침대에 우리가 환자분들이 오셨는데 침대에 누우면 그 침대 베드를 갈아야 될 정도로 다시 그 정도로 이제 이 비듬 같은 게 네. 심하게 떨어지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박탈성 건선이라고도 하고요. 네, 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가려움이 심하기도 하고 얼굴에도 나타나기도 하고 전신적으로 다 나타나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건선 환자들의 특징이 이제 손이나 발톱에도 이것들이 침범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 건선 환자 중 10명 중에 2명이나 3명 정도는 손톱에 각화증이 굉장히 심해져서 손톱이 막 함몰돼 있거나 아니면 손발톱이 빠지거나 아니면 이제 황색으로 변하거나 이렇게 이제 변화가 있는 분들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이게 급성이 더 위험한가요? 아니면 만성이 조금 더 위험한가요? 이제 급성이라는 것은 사람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열이 많이 난다든지, 이제 뭐 체액 수분이 소모가 굉장히 심해서 전해질에 이상이 생긴다든지,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건 이제 급성인 경우가 많고요. 네. 만성인 경우에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죠. 만성으로 넘어가게 되면 피부병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형적인 모습 때문에 이제 정서적으로도 그게 장기간 됐을 때 사람이 굉장히 사람들을 무서워한다든지 피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고 급성적인 부분은 우리가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같이 온다거나 아니면 뭐 급성이 만성으로 변화한다거나 그럴 수 이렇게 있죠. 될 수도 있나요? 그렇죠. 급성에서 우리가 이제 응급실에 갔어요. 그래서 내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응급적인 처치는 다 했으나 네. 이게 급성적인 어떤 그 처치를 했다고 해서 건선의 원인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퇴원을 하고 나서도 이제 자꾸 피부병이 남아있게 되면 그게 이제 만성적으로 흘러간다고 보시면 되죠. 아, 그리고 또 이 건선이라는 게 단순 피부 질환이 아니라 네. 면역 질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렇다면 이 건선과 함께 나타나는 다른 질환들도 있을까요? 네, 이제 이 건선 제가 가장 이제 임상을 하면서 많이 봤던 분들은 아프다, 이제 뭐 다리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발목이 아프다 이런 이제 관절 부위에 통증이 있어서 왔는데 네. 우리가 옷을 탈의를 해봤더니 피부병이 건선이 굉장히 심한 경우, 그러니까 이 환자분들이 이 건선과 관절염을 따로 생각하시는데 이게 전신적으로 염증이 피부뿐만 아니라 관절 부위에도 침범을 한 거라고 보셔야 돼요. 아, 네. 그러니까 일종의 건선 관절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이 건선 관절염이 이제 건선 환자들, 그러니까 피부가 이상 있는 환자들 중에서 우리가 총 10명 중에서 이제 1명이나 많게는 3명까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이 면역 질환의 환자들 특징이 관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굉장히 뻣뻣합니다. 네네. 딱딱하고 손이 움직이기 힘든데 이제 좀 많이 오전에 이제 움직이고 나면 또 손이 부드러워지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관절의 침범뿐만 아니라 아킬레스건에 어떤 염증이 자꾸 생긴다든지 족저근막염이 생긴다든지 네.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건선과 함께 나타나는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관에 또 염증이 침범했을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심근경색이라든지 중풍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심혈관계 어떤 질환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럼 좀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네.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건선의 악화 요인 같은 경우 이제 피부 외상, 그러니까 피부가 다치거나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더 심해질 수가 있는데 정상적으로 보이는 피부에도 외상의 어떤 손상을 받게 되면 건선이 또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캐보너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극을 많이 받는 부위인 두피라든지 팔꿈치, 무릎 같은 데 잘 생길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떤 한 현상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건선 환자분들 같은 경우 때를 심하게 미시거나 각질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감을 때도 두피에 자극이 안 가도록 부드럽게 감아야 되고요. 특히 이제 물방울량 건선처럼 이제 감염이 있을 때 더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편도선염과 같은 상기도 감염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예방을 해서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면역 질환 같은 경우에 스트레스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좀 많이 대처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요인들을 제가 지금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는 요인들을 설명해 드렸는데, 실제 환자분들께서 이런 요인들을 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피부 외상이라든지 뭐 내가 감기가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것도 아니고 스트레스를 받기 싫죠. 근데 이제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건선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은 할 수 있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한 이제 피부 질환이다 보니까 임시적으로 우리가 빨리 가라앉히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거나 바르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거는 스테로이드를 중간에 중단했을 경우에 리바운드 현상이라고 해서 그 강도 자체가 더 강하고 증세 자체가 더 이제 길어질 수 있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스테로이드를 권장하지 않고 특수한 경우에만 너무 그 증상이 심해서 견딜 수 없거나 아니면 이제 외관적으로 너무 그게 혐오스러워서 사회생활이 할 수 없을 경우에 그런 어떤 특수한 경우에만 스테로이드 사용을 고려하는 것을 권하고요.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좀 치료 방법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신다면 네, 어떻게 이거 이제 할까요?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이게 전신성 염증 면역 질환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염증 자체를 많이 없애기 위해서 피부 질환, 그러니까 피부 병변이 있는 곳이나 네. 아니면 통증이 있는 곳, 관절의 통증이든 아니면 아킬레스건의 통증이든 통증이 있는 병변에 이제 고농도 복약침을 직접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고농도 복약침을 처음에는 굉장히 소량만 했다가 단계적으로 그 농도와 용량을 점점 증량을 해서 이 염증을 잡아주는 방법과,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체질 감별을 정확하게 받아서 사람들마다 이제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섭취를 했을 때 염증이 발생할 수 있는 음식들이 따로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토양 체질 같은 경우에는 매운 음식을 자꾸 먹었을 때 위혈이 많이 조장되어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위쪽 상부 쪽에 염증이 많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 음식의 어떤 조절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한약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합니다. 이제 만성 염증성 질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염증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굉장히 낮아져 있고, 또한 소화기 질환이나 아니면 비뇨기 계통의 질환 아니면 어떤 호흡기관의 질환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약 치료를 같이 병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크게 세 가지, 이제 고농도 복약침과 체질 치료, 그 다음에 한약 치료가 이제 같이 병행됐을 때 굉장히 드라마틱한 치료 결과를 많이 본 적도 있고요. 또한 이제 피부 손상을 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샴푸라든지 때미는 거를 이런 걸 굉장히 조심히 하셔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목감기나 편도선염과 같은 상기도 감염을 피해야 하시는 부분,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관리 잘 해주시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대사증후군이라든지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체중 조절도 좀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음주라든지 흡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환자분들이 끊어주셔야지만 이 치료 기간이 굉장히 단축될 수 있고 잘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실제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해드렸지만 이제 피부 질환을 고치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이제 통증 질환을 고치려고 오셨다가 네. 이제 건선을 같이 치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런
제가 가장 뜻깊게 봤던 환자분은 최근에 이제 10살인 소녀였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건선이 두피 쪽에만 굉장히 심한 부분이 있었고, 이 친구는 이제 다리에 힘이 없어서 치료를 받는 부분이었는데, 치료를 받는 와중에 이제 어머니께 우리 건선이다, 이거는 머리 쪽에. 그래서 그 피부랑 같이 치료를 했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머리에 침 맞는 거 굉장히 좀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한약을 쓰고 체질시기만을 했는데도 그 건선이 한 달 만에 두피에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해서 이게 피부 질환이 아니라 처음 설명드린 대로 이제 어떤 전신적인 면역 질환이라고 접근을 해서 치료를 했더니 굉장히 드라마틱한 경우도 있었고요. 이제 남자분인데 이제 육체적 노동을 굉장히 많이 하신 남자분이신 50대 네. 환자분이 계셨는데, 그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관절통으로 오셨다가 이제 피부 질환까지 같이 고쳤던 경우. 그래서 통증처와 그 다음에 이제 피부 질환에 문제가 있는 처에다가 전부 다 고농도 봉약침을 시술을 하고 체질의 감별후에 체질 시기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한약 치료를 같이 3개월 동안 병행했더니 눈에 띄게 그 건선 부위가 아예 없어졌고요. 또한 이제 그 관절통 또한 같이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관절염이랑 피부 질환을 따로 생각해서 치료를 하면 치료가 안 돼요. 계속 호전과 악화라고 왔다 갔다 반복하면서 이제 뭐 원인도 모르겠고 이제 치료 방법도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치료 방법이 정말 확실한 게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놔두면 안 되고, 이게 아예 내가 전신적 질환이구나, 이렇게 접근을 하고 치료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네, 그 네. 머리에 침 맞는 거 있잖아요. 그게 좀 이렇게 뭐 성인분들은 좀 그냥 뭐 그렇다 할 수 있는데, 또 아이를 데리고 오셨을 때 우리 아이 괜히 뇌에다가 침 잘못 났다가 이게 걱정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좀 괜찮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머리에 침을 맞는 것 자체가 부위가 워낙 생소하다 보니까 이제 두려움을 가지시는데, 머리에 침을 넣는 게 뇌에 침을 넣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렇죠. 피부를 뚫고 거기 얇게 있는 그 막과 근육층을 다 뚫고 이제 그 두꺼운 두개골까지 뚫어야 되는데 그건 절대 있을 수가 없고요. 이제 혈자리 중에서 이제 피부 위에다가 이렇게 얇게 이제 절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소아들 중에서 발달 장애가 있거나 뭐 간질이 있거나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두침을 많이 맞았을 때 그 치료 효과가 훨씬 좋고요. 그래서 이제 부위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같은 경우는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 건선이라는 게 유전이 되기도 하나요? 네네네. 이제 우리가 유전이 꼭 된다라고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니에요. 네. 그 유전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부모 한 분이 건선이라면 아이에게 건선이 이제 유전되는 확률은 20%가 안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2명 다 건선이라 하더라도 아이한테 발생할 확률은 50%도 되지 않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부모가 정상인데도 아이가 건선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유전적인 원인이라고 뚜렷하게 밝혀진 연구 결과도 없을 뿐더러, 유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유전에 의거해서 치료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자녀분이 건선인데 내가 건선이다, 내가 이걸 안 좋은 거 물려줬다라고 생각해서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대사증후군 환자분들이 건선을 조금 더 특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어떤 건가요? 네, 이제 일단 그럼 대사증후군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냥 비만 환자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 배가 이제 중심부 비만 자체가 허리 둘레가 남자는 90cm 이상, 여자는 85cm 이상이 있으면서 이제 이게 제가 앞으로 말하는 2가지 이상을 만족할 때 우리가 진단을 내리는데요. 공복 시 혈당 자체가 100mg 이상이거나 고혈압에 이제 수축혈압이 130 이상, 이완기혈압이 85 이상, 그다음에 그 HDL 콜레스테롤 자체가 감소하거나 아니면 이제 LDL 콜레스테롤 수치 자체가 많이 증가하거나 혹은 중성지방 자체가 150mg 이상이 되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대사증후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 쉽게 말해서 이제 몸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건선이라는 질환 자체가 전신적 면역 질환이다 보니까 대사증후군에 걸린 환자들이 이 건선 증상을 좀 더 악화시킬 수가
수가 있고 네. 또 대사증후군에 걸린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건선이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이제 대사증후군이 건선 환자한테 많은 경우가 이제 정확하게 뭐 때문이다라고는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건선과 이렇게 유사한 염증성 매개 질환 이제 전신 홍반성 루푸스라든지 류마티스 관절염도 사실은 이제 치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건선과 거의 같은 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이런 질환에서도 이제 대사증후군의 빈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만성 혹은 전신성 면역 이상에 의해서 염증이 이제 관련된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 대사증후군이 굉장히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요. 또한 이제 건선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사증후군뿐만 아니라 비만이라든지 고지혈증 같은 것들이 일반 환자들보다 좀 높게 나타나는 편이고요. 이제 건선에 의해서 이 염증에 의해서 혈관에 염증이 또 생기다 보니까 중풍이라든지 급성 심근경색이 자주 많이 걸릴 수 있다라든지 이런 심혈관계 이상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면역 질환이다 보니까 좀 이게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에겐 조금 더 그렇죠. 네. 안 좋게 작용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음주와 흡연이 뭐 잦으면 당연히 뭐 몸에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그렇죠. 네. 그 음주와 흡연이 건선에도 좀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나요? 네네, 그러니까 음주와 흡연을 했다고 해서 건선이 걸렸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음주와 흡연 자체가 트리거 포인트는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거죠. 딱 시작하게 될 수 있는 총알 방아쇠가 딱 당겨진 어떤 요인이 될 수 있을 만큼 음주랑 흡연 같은 경우에는 이 건선을 악화시킬 수 있는 큰 요인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건선이 걸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 과정 중 혹은 치료가 끝난다 하더라도 음주와 흡연을 삼가하셔야 되고 물론 아니시는 분들도 음주와 흡연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또 요즘에 또 봄이고 또 네. 미세먼지도 많고 또 그렇죠. 꽃 알레르기 이런 것도 굉장히 또 걱정하시거나 또 이렇게 앓고 계신 분들 많은데 좀 봄철 피부 관리 관련해서 뭐 한 말씀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네, 이제 우리가 외부 환경을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미세먼지가 많다, 뭐 봄철 알레르기는 뭐 환경이 그런 건 어떻겠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내 건강, 내가 건강을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어떤 컨디션을 유지해야지만 건강할 수 있는 걸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그걸 뭐 영양제를 사 먹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규칙적인 생활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전 한의사다 보니까 이제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고 이제 체질에 맞는 섭생을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뜨거운 물이 좋고 차가운 물이 좋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절을 잘 하시고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뭐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일찍 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제 챙겨주시는 거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부분이지 미세먼지가 생겼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됐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기준 자체를 역치를 많이 높여 놓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하는 거.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건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김경민 원장님께서 건선에 대해서 강의해 주셨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정보 만나봅니다.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보이차입니다. 보이차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보이차는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네, 이제 이게 보이차라는 것 자체는 이제 세계 10대 명차 중 하나로 이제 기름진 것을 많이 먹는 중국인들이 가장 이제 즐겨 먹는 차인데요. 세계 3대 명차라고 불리고 중국의 한의학 서적인 봉초관목에서도 보이차는 갈증과 숙취를 해소하고 소화를 도우면서 이제 늙는 것까지 막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보이차가 요즘에 이렇게 한국에서 각광받게 된 이유 자체가 바로 다이어트, 뭐 지방 배출에 효능이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서인데요. 이제 보이차에는 갈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체내에 지방이 쌓이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기름기를 없애주고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서 이제 다이어트랑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 보이차는 암과 성인병 예방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고 혈관 자체를 이완시켜주고 내부의 혈류량을 감소시켜서 이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 고혈압이라
암세포병이라든지 이런 각종 성인병을 예방해주고 활성산소를 없애주고 그러다 보니 이제 암세포 생성을 막아주게 되고 네. 억제해주다 보니 항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보이차는 또 해독 작용이 있다 보니 이제 꾸준하게 드시면 몸에 찬 기운을 없애주고 체온의 온기를 유지해서 위장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서 이제 위장 기능에 어떤 독을 제거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좋은 효능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보이차를 마실 때 주의사항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이제 보이차가 녹차예요. 이제 녹차를 숙성시켜서 만든 걸 아. 보이차라고 하거든요. 녹차랑 같은 건가요? 네, 그러니까 녹차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카페인이 많고요. 네. 이제 이게 카페인이 많다 보니까 보이차 먹고 잠 안 온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면 장애가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안 드시는 게 좋고요. 특히 이제 보이차 안에 보이차든 녹차는 떫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떫은 이 탄닌 성분 자체가 위장에 들어갔을 때 칼슘의 흡수를 방해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자제해서 안 드시는 게 좋고 또한 카페인이 들어있으니까 그런 이유에서도 임산부들은 안 드시는 게 좋겠죠. 네,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됐네요. 네. 네,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네, 튼튼보감 오늘은 보이차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84번, SKBTV 309번, LG U+, 278번, 딜라이브 15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 모바일 에브리온 TV는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경민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 아, 네. 키와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나이는 64세고요. 네, 키는 152, 네, 체중은 55kg. 네. 지금 제 옆에 김경민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예, 어리- 제가 네네. 불면증으로 이렇게 잠이 안 들어요. 네. 예, 언제부터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게 불면증 생기기 한 2년 좀 더 됐어요. 네. 예. 그래서 제가 감기 앓고 나서 네. 또 이제 뭐 어디 또 다른 기관에서 이제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다가 이게 불면증이 온 거거든요. 네. 어르신 네, 감기 걸리고 나서 다른 기관에서 뭘 해보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의료기 체험을 해갖고는 이제 불면증이 왔어요. 의료기 체험하고 나서 네. 예. 어르신- 감기 걸리고서 한 3개월은 밥을 못 먹다가 이제 밥 좀 먹을까 하고 이제 무료 의료기 체험을 이제 누가 좀 가보자 해서 갔더니 불면증이 온 거예요. 네. 그래갖고 혹시 또 어떤 뭐- 의료기 체험을 하신 걸까요? 그렇게 저주파 의료기라고 해야 되나요? 뭐 예, 그런. 그럼 박람회 가셔가지고 가신 거다, 그죠? 아니요, 뭐 이렇게 그렇게 동네마다 있는 데 네네네, 가서. 뭔지 압니다, 어르신. 어르신, 그러면 잠이 안 드세요? 아니면 잠이 주무시다가 자꾸 깨셔요? 아니면 잠을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셔요? 잠이 우선 들기가 어렵고요. 아이고, 네. 예, 또 어떤 때는 또 이렇게 깜빡 잠이 들었다 또 깨기도 하고. 예, 요래요. 어르신, 그럼 약 그래- 드시는 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양방약을 먹어봤었어요. 네, 한 네. 2년 정도 먹다가 네. 이제는 이제 한약으로 대체한다고 한약으로 이렇게 먹으면서 이제 양약을 끊었어요. 그랬는데 끊고 나니까 잠자기가 더 힘들어졌어요. 네네네.
예, 근데 한약도 제가 그게 잘 잠 안 재워주고 하니까 한약 네네. 그냥 먹다가 그냥 중간에 말고 양약도 이제 끊기는 다 끊었는데 네. 이게 잠이 이렇게 안 드니까 네, 힘드시죠? 예, 제가 이거를 어떻게 좀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도 네.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르신 혹시 밤에 주무시기 전에 밤이 무서워요? 오늘 밤에 또 못 잘까 봐. 그렇지는 그런 건 않아요. 없으시죠, 그죠? 그러면 어르신 밤에 잠 안 자고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낮에 행동을 하실 때 항상 졸리시고 네. 피곤하세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어르신이 지금 인생에서 가장 문제인 게 잠이다, 그죠? 예, 그렇죠. 잠하고 이제 기분이 제가 네. 기분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생동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뭐를 좀 네. 하고 싶고 이렇게 시장에 가서 장 같은 거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옷 제가 지금 한 앓고 나서부터 한 2년째 옷을 못 사고 있어요. 그런데 가서 이렇게 뭐 하는 게 흥미롭지가 않고 재미가 없다, 자신감이 그죠, 어르신? 자신감이 없다고 해야 되나 의욕이 없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사람이 네. 조금 제가 굉장히 진취적이었는데 네. 그게 좀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옷이 없어도 옷 사러도 못 가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르신, 이제 이게 전화 통화다 보니까 이제 제가 네. 두 가지 해결책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첫 번째, 어르신이 진짜 그 저주파로 그 어떤 의료기기 어떤 치료를 받고 만약에 잠이 안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어떤 계기는 될 수 있으나 그런 어떤 의료 행위를 받았다고 해서 잠을 못 자는 거는 사실은 좀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르신. 그래서 제 네네. 생각에는 어르신 지금 기분이 안 좋은 게 불면증 때문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어르신이 불면증 때문이 아니라 어떤 다른 원인에 의해서 어르신이 기분이 안 좋아지게 되고 이것도 불면증도 같이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 이제 주변에 적당한 의료기관을 찾아가지고 이유를 정확하게 찾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잠을 잘 자게 하시려면 저 같으면 어르신한테 이제 체질 진료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질 침만 맞아도 이 잠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빨리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아이 그래요. 체질침이라는 게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팔체질이라고 해서 어르신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하셔서 정확하게 어르신의 체질을 감별을 받으세요. 우리가 이제 체질이라는 게 우리가 목화토금수 중에서 화를 빼고 목수, 토금을 각각 음양으로 나눠서 목양, 모금, 수음, 수양, 금양, 금음, 그다음에 토음, 토양 이렇게 해서 8가지 체질이 있어요, 어르신. 그 체질에 네. 따라서 섭생 방법이 다 달라요. 먹어야 될 음식과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지냐 그런 방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어르신 댁에서 가장 가까운 그 의료기관을 찾으셔서 가가지고 이제 어르신의 정확한 체질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침을 맞으시는 걸 일단 권고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침만 맞아. 한의원에 가서 이렇게 해보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 팔체질을 한 한의원을 가셔가지고요. 가셔가지고 이제 진단을 받으시고 침 치료를 하는 걸 권해드리고요, 어르신. 네. 그래서 한번 지켜보세요. 어르신이 만약 잠만 잘 자서 기분이 좋아지시는지 일단 체크를 해보시고요. 근데 제가 네. 봤을 때 어르신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내가 지금 가장 문제인 게 잠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르신 이게 불면증이 가장 빨리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네. 굉장히 큰 스트레스, 잠 말고 큰 스트레스 원인이 되는 게 있으면 그 원인이 없어지거나 하지만 어르신은 그런 원인이 지금 없잖아요. 그죠? 뭐 누가 안 좋은 일을 당했다든지 누가 어르신을 괴롭히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건 없습니다. 잠만 가장 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네네. 이 잠을 자꾸 내가 못 자는 게 문제다 생각하면 이게 악순환이 돼서 이게 또 나를 더 잠을 못 자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잠자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좀 내려놓으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한 번만 얘기해서 어르신이 내가 마음을 내려놔야지 이런다고 해서 마음 못 내려놓으시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체질 진료를 같이 받으러 가셔서 거기 계시는 그 의사 선생님한테 한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지금 이런 상태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은 선생님께서 아마 어르신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많이 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마음가짐을 가져야 이 불면증 자체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신체적인 체질침 치료도 받으시고 이제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어르신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지금과는 조금은 좀 다른 식으로 대처를 하셔야 돼요, 어르신. 그래야 잠을 잘 수 있어요. 잠을 이해가 되셔요? 예, 체질침이라는 게 있다는 거는 제가 처음 들어봐요. 그러세요. 그럼 일단 그거부터 검색하셔서 찾아가서 한번 체질을 감별 받아보세요. 네, 어르신. 그 네네. 체질침이라는 게 그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체질 검사 어허. 받아보시고 한번 치료를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약 같은 거는 뭐 어떻게 약 네, 집에서 그것도 이렇게- 내 체질에 맞춰서 한번 진단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전화 네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네, 그럼요. 아, 네. 키와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58이고요. 네, 체중은 52.2. 네, 그 다음에 나이는 68. 네. 지금 제 옆에 김경민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네네. 물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네. 네, 어깨가 다른 게 아니고요. 불편하세요? 네. 예, 제가요, 이렇게 서 있으면 응. 양 어깨가 네. 약간씩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어디가 중심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오른쪽이 조금 내려가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그거가 왜 그런 건지, 네. 그걸 좀 알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요새 뭐 콜레스테롤 뭐 이런 것 때문에도 좀 걱정이 돼서 그래서 혹시나 해서요. 그래서 전화 드렸습니다. 어르신 그 어깨가 다르는 게 모양이 보기 싫어서 불편하신 거예요? 아니면 통증이 있으셔요? 네, 통증은 없어요. 아, 통증은 없으신데 이제 그 모양 자체가 이제 불편해 이게 느껴지신다는 거죠? 뭐 어르신 네, 그 옷을 옷을 입었을 때 태가 안 나고 그런 것들이 불편하신 거다, 그죠? 그렇죠. 네, 그거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어르신? 그거가요. 글쎄, 이제 동창회 어느 날 가니까 네네. 한 1년 전인가 2년 전에 네. 어깨가 조금 뭐가 안 맞는다고 누가 균형이 안 그랬어요? 맞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그런가?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선 정확히 잘 봤죠. 그랬더니 약간의 이렇게 차이가 나서 그게 무슨 몸에 밸런스가 뭐가 깨져서 그런 건가? 네네. 그걸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어르신. 그 어머니 네. 그 만약에 그 네. 균형의 문제라면 네네. 미관상의 문제라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척추 그러니까 네. 골반 있죠. 골반의 문제 네네. 혹은 경추의 문제 때문에 어깨가 삐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 그걸 이제 해결책을 말씀드리자면 어르신 이제 교정을 네. 받으시면 되는데 네. 이게 4월 8일부터 한의원들이 전부 다 추나라고 이게 교정 시술이 네네. 급여화가 돼서 어르신이 네. 전액 비보험으로 하지 않고 급여화된 비용으로 이제 교정을 받으실 수는 있어요. 첫 번째. 그래서 어르신께서 마음에 드시는 어떤 어깨 라인을 가지실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근데 두 번째는 근데 어르신께서 이제 통증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이거 네. 통증이 없으면 사실 이거는 병으로는 보진 않아요. 네. 이게 만약에 불균형 때문에 뭔가 내가 생활에 불편함이 있으면 이건 병이라고 해서 치료를 적극 추천드리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겉으로 보이는 외모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 하시면 이제 사실은 네. 마음을 접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뭐 이거 괜찮겠지라고 하셔도 되는데 아, 만약에 이게 네. 자꾸 거울을 보시면서 내가 그때 동창회 그 일이 생각나고 불편하시면 그거는 교정을 받으셔도 돼요. 교정을 받으시고 네. 싶으시면 일단 한의원에 가셔서 4월 8일부터 이제 급여화가 되니까 네. 큰 금액으로 드리지 않으셔도 교정을 받으실 수 있고요, 어르신. 근데 이 교정이라는 거는 받는다고 해서 받자마자 짜잔 하고 계속 그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어르신도 그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키는 대로 잘 따라 주셔야 그게 또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어르신께서 네네. 지금 아까 콜레스테롤 그런 문제를 얘기하셨고 또 네. 이제 몇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친구들의 얘기가 지금까지 마음에 쓰실 네. 정도면 약간 네. 심상한 일이 있지 않나라는 제 생각이 좀 네네. 들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기분이 좀 안 네. 좋으시거나 아니면 네. 뭔가 외로우시거나 그런 부분이 네네.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네, 불안하고. 네네, 그쵸. 예, 예, 네, 예, 그런 게 예. 있으실 것 같으니까 이게 네. 자꾸 외모나 건강에 대해서 내가 집착하려는 모습을 보이시면요, 어르신. 그거는 내가 네. 다른 곳에 뭔가 불안함이나 우울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만약에 그렇죠. 네, 그게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그걸 잘 도와주기가 힘들다면 이제 적절한 의료기관을 찾아가지고 도움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내가 네. 좋아하는 걸 찾으려고 노력해 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네. 실천이 힘드실 수 있으시나 먼저 이제 교정을 받으시고 싶으시면 4월 8일 이후에 한의원을 한번 추나 받으러 가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네. 추나도 이제 의료보험이 적용된다고 하니까요. 네, 그 부분 참고해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문자로도 상담 사연 보내주고 계신데요. 뒷번호 3615 쓰시는 분입니다. 피부에 비립종이 최근 들어서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냥 두면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시고요. 눈 주변으로 주로 하나둘씩 생겨난다고 하는데 크기가 또 크지는 않다고 하시네요. 이분은 키는 160cm, 체중은 50kg, 그리고 나이는 42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별은 적어주진 않으셨는데 네네.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비립종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은어로 쥐젖이라고 해서 이렇게 네. 가렵거나 뭔가 증상이 생기는 건 아닌데 피부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뭐가 네. 쌀눈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많이 번진다. 대부분은 건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조금 올라왔다가 건드리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거나 그게 너무 거슬리게 되면 이렇게 떼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게 좋아지게 되는데 한번 지켜보세요. 그게 자꾸 많아지는지 아니면 그 상태로 머무르는지. 근데 그 상태로 머무르신다면 이제 섭생을 잘 하셔가지고 유지를 시키시면 되고요. 섣불리 너무 막 거기다 약을 많이 바르시거나 물론 눈에 띄게 불편해 보이시게 되면 뭐 잠시 동안 그걸 소강시킨 약을 바르실 수는 있지만 일단 지켜보시고 그게 만약에 자꾸 늘어나게 되시면 그거는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피부 질환은 외부에서 접촉해서 생기는 피부 질환이 아닌 이상 그 내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분께서 어떤 섭생이 잘못돼서 이제 소화기라든지 이제 내부 피부부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그런 네. 관점으로 피부 질환은 바라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께서 사연 주셨는데 뒷번호 3347 쓰시는 분입니다. 이분도 좀 눈가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눈가에 좁쌀만한 사마귀가 생겨서 레이저 치료를 했는데 또 다시 생겨난다고. 이게 생길 때마다 바로바로 치료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묻고 싶은 게 눈 근처니까 아마 레이저를 하셨을 거야. 보기 싫으니까.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그 미적인 이유라면 이제 바로바로 없애시는 게 맞고요. 근데 이 사마귀라는 것도 면역 관점으로 우리가 치료를 네. 하거든요. 그리고 사마귀 같은 경우는 손으로 함부로 뗐을 때 그 액체가 나오면 다시 이게 번질 수가 있어요. 다른 부위에. 그러니까 그 같은 경우에 손으로 함부로 떼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이제 내가 몸에서 생긴 이게 피부 질환 자체는 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내부에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 차라리 이게 외모적인 문제여서 한 번, 두 번 떼고 나서 괜찮았으면 그냥 두시는데 계속 생기게 되면 이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네, 좀 해결하기를 있어요. 추천드린다. 네. 알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전화와 문자로 상담 신청도 해주셨고 사연도 보내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모두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상담 신청해 주셨던 분들께도 제작진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김경민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믿음을 전하는 농협 한삼인에서 6년근 홍삼 순액골드를 드립니다.